아누나키는 우리 체계를 공전하는 행성 니비루에서 삽니다. 그들은 매우 발달되고 강력한 존재의 고대 종족으로 인간의 눈에는 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아누나키조차 그들의 행성에서 끔찍한 환경 조건을 겪었습니다. 니비루의 오존층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균열은 몇십 년마다 넓어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농작물과 동물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아누나키는 금 가루를 대기 중에 뿌리는 것이 균열의 확장을 늦추며 심지어 약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니비루는 광물이 부족한 행성이었고 금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음식의 부족은 곧 인구 사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니비루의 중앙정부에 도전하는 반군 그룹들이 있었고 혼란의 물결이 행성의 모든 도시를 휩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알라루가 이끌었는데 그는 니비루의 귀족 계통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쿠데타를 시도하며 알라루는 니비루의 왕을 공격해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계승권에 따른 후계자가 있었으니 바로 안노 왕자였다. 니비루의 새로운 통치자를 결정하기 위해 공개 결투가 조직되었다. 아누와 알랄루는 무장하지 않고 싸웠고 치열한 싸움 끝에 아누가 니비루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알라루는 그의 행동에 대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장이 내려지기 전에 그는 배를 훔쳐 니비루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아누 왕은 알라루에 대한 추방이 충분한 처벌이라고 결정하고 자신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누는 귀중한 금을 다른 천체에서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았다. 니비루에 가장 가까운 행성들로 많은 우주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금광맥은 드물어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일 때 엄청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에서 진정한 낙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대부분은 물로 덮여 있었고 넓은 육지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누나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광물들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귀중한 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비루의 전 왕실이 놀랐던 것은 추방당한 알라루가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중요한 기여로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면받았습니다. 아누나키는 이 행성을 카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지구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누나키는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진 지역을 선택하여 에리두라는 멋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누왕의 장남인 엔키는 대도시를 관리했고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니비루 행성의 지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7날의 힘든 작업 끝에 아누나키는 재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추출하는 과정을 시작했으며 상당한 양이 모이면 니비루로 보냈습니다. 금을 추출하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누나키는 이지지라고 불리는 외계 종족으로부터 강제 노동에 의존하기로 결정했다. 오래전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누나키에게 지배당한 자들이었다. 수백 년 후 지구에서 채굴된 대량의 금 덕분에 니비루 행성은 사실상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지지는 금 광산에서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전면적인 반란을 조직했다. 아누나키와 아지지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에리두 도시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많은 금광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도 불구하고 에지지는 아누나키의 힘과 기술에 맞설 수 없었다. 금세 제압당했다. 아누나키는 이미 아지지가 니비루를 복구하는 데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반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 아누나키는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인종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지만 힘과 크기에서는 아지지보다 열등했다. 이를 위해 아누나키는 숲에 서식하는 암컷 영장류의 자궁을 사용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를 야누나키의 본질로 수정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고 사이클롭스, 고르곤, 두 머리를 가진 거인과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수정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수컷 영장류의 본질을 사용하고 그것의 DNA를 수정한 다음 아누나키 여성의 자궁에 수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아다무라는 이름을 받은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피부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누나키 아기들보다 훨씬 작았지만
창조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간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누나키는 또한 인간 번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히바라는 여성을 생각해냈다. 아다무와 히바가 태어난 지 수세기 후 인간은 에리두 도시에서 상당한 인구를 차지했습니다. 아누나키는 금을 채굴하고 집을 짓고 심지어 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게 된 인간들의 발전에 만족했다. 인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아누나키가 만든 성스러운 정원인 에덴을 자주 가게 되었다.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이 어떤 아누나키를 매혹했지만 두 종족 간의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리수의 도시 왕인 엔키 자신은 결국 인간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이 관계로부터 아디파라는 소년이 태어났다. 그는 고귀한 아누나키의 직계 자손이었기 때문에 매우 재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타파는 대부분의 인간보다 더 긴 생명을 가졌지만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다. 아타파는 아티티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이전 세대보다 더 지능이 높은 새로운 인류의 라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디파의 자식들도 아누나키의 금에 대한 욕망과 권력을 갈망하는 성향을 물려받았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폭력적인 행동을 초래했습니다. 오이디파의 두 명의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은 카인과 아벨이라고 불렸다. 아누나키의 가장 가까운 종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신들의 주인을 가장 잘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겨뤘습니다. 아벨의 뒤에서 계속 서 있기를 지친 케인은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목재 클럽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의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인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로 아누나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케인은 벌로 임의 살인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 그려지고 에리두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그의 영혼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영원히 세상에 살아가도록 정죄되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누나키의 명령에 반하여 인간은 과도하게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리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에덴의 정원에서는 식량원이 부족했습니다. 니비루 행성이 회복되면서 대량의 금채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누나키는 그들의 성스러운 도시와 정원에서 인간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을 들판과 숲에서 살도록 명령했다.